자, 예비고일 개강 안내인데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대입 트렌드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고등대입관에서는 여기서 이어서 이제 대입 기본 12월에 설명회가 아마 있을 거고요. 겨울방학 특강 설명회랑 같이. 그다음 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이어서 선택 과목 선택. 그다음에 이제 내신이 끝나게 되면은 내신을 갖다가 이제 분석하고 기말고사 준비,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회가 쭉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1회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렌드를 먼저 보면요. 자, 현재 입시가 이래요. 뭐 많이 들어보셨죠? 인서울에서는 수시대 정시가 6대 4로 하겠다. 뭐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뭐 어떤 감이 잘 안 오시죠? 6대 4라는 게. 뭐 예전에는 어땠냐? 예전에는 전국적으로 지금 전국 평균을 한번 보면요. 이게 전국 평균이거든요. 2023학년도니까 이번 연도 고3 거예요. 그래서 전국 평균이 8대 2잖아요, 거의. 근데 이게 예전에도 이랬었어요. 8대 2. 그런데 여기 이쪽에 이제 인서울 라인 쪽이 이제 조금씩 정시가 많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도 정시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 근데 큰 차이는 나진 않죠. 그래서 사실 겉으로 포장된 것보다 예전부터 원래 그랬었거든요. 인서울은 6대 4 정도가 됐었어요. 그리고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이런 데도 거의 다 6대 4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래서 약간 이 트렌드를 빨리 따라가는 강남이나 분당 등지에서는 지금 이제 고등학생 한 2학년 정도 되면요. 고2 정도 되면은 내신 강좌를 하는 학원들이 거의 강좌가 폐강이 된대요. 내신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전부 다 정시 쪽으로 빠지고 내신을 듣는 애들은 극상위권의 약간 일부 아이들.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들이 그 트렌드를 갖다 읽고 거기에 적응하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 우리 성남 수정중앙고에서는 아직 아마도 지금 현재 고1 올라가는 여기 학년들까지도 수시 쪽이 좀 더 우세일 거예요. 그래서 내신을 갖다 잘 챙기는 방향으로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많다는 얘기죠. 하지만 트렌드는 정시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수시는 내신으로 가는 거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신으로 가는 거 맞고요. 조금 더 디테일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실 만한 게 서울권에서는 6대 4죠. 내신 쪽이 6, 정시 쪽이 4. 근데 수도권은 7대 3이죠. 지방권은 85대 15 정도 돼요, 퍼센트가. 바꿔서 얘기하면은 지방으로 갈수록 내신만으로 많이 뽑게 되고, 인서울로 갈수록 내신에다가 정시 쪽도 많이 늘어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인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려면 정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시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등급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아, 그냥 정시가 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수능 최저가 인서울 쪽에서는 필요하구나. 정시 공부도 해야 되는구나.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처음 들으시는 거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만큼을 수시라 그래요. 수시. 뭐 요거까지인데 실기 전형 외까지인데 이거는 이제 뺄게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고 논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부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요것들이 이제 내신을 갖다가 보는 전형이죠. 그럼 논술은 내신을 안 보냐? 논술도 내신을 봐요. 수능 최저도 보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면접을 보고요. 수능 최저도 일부 학교들은 있어요. 연세대, 이화여대 이런 쪽은 있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를 봐요. 하지만 면접이 있는 학교도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연세대랑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기 내신 잘 따야 되는 건 맞는데요.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될 거예요. 여기도 내신을 잘 따야 되는 것도 맞고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뭔가 활동하고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잖아요. 면접도 잘 봐야 되고 일부는 수능 최저도 있을 수 있어요. 논술 전형도 내신하고 수능 최저가 필요하죠. 그래서 뭐 하나 사실 간단하게 되는 건 잘 없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그럼 우리 성남의 수정중앙고에 있는 9개 고등학교는 어디가 유리하냐? 요게 조금 유리하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내신 점수로 가는 거예요. 내신 점수로. 예를 들어서 경기고등학교라든가 과학고등학교, 뭐 유명한 그런 휘문고등학교 같은 데들은 이제 내신 따기 어려울 거잖아요. 뭐 분당만 하더라도 서영고등학교,
내신 따기 어려울 텐데 우리 성남시에 있는 예를 들어 이제 풍생고 나왔는데 제가 풍생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 따기가 조금 더 쉽거든요. 그 학교들에 비하면. 그래서 내신 점수를 따기에는 성남권이 좀 간단하고요. 그리고 그걸로 가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종합 전형은 그거랑은 약간 결이 달라요. 자, 그래서 그거의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인서울에서. 교과 전형이 한 11% 정도 되고요. 종합 전형이 35%, 논술 7.7, 5.5, 그다음 정시가 40 이렇게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주로 해야 될 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정시 쪽이 이제 많이 뽑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유리한 거는 사실 얘가 좀 유리한 형태예요. 그리고 성남 수정중앙고 같은 한 중소도시에 어떤 입시에서는 이걸로 인서울을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자, 의, 치, 한, 수의, 약대. 밑에가 약대거든요. 수시 정시 비율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한 6대 4 정도 되죠.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 약대 쪽도 교과 종합 논술이 요만큼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정시고. 그래서 여기도 역시 6대 4 정도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의치 한수 약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1 때부터 수능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기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있지만 전부 다 수능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능 최저도 있고. 그럼 수능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수학 쪽은 제외하고요. 국어랑 영어는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이 진도가 있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만 얘기를 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수시는 이렇게 세 가지 전형, 그다음 정시는 수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수시 학생부 교과 종합이 있다 그랬죠. 그다음 논술이 있다 그랬고, 근데 잘 보시면 빨간색으로 구분해놨고 여기 노란색으로 구분해놨잖아요. 수시 쪽에 있더라도 이 논술 전형은 사실은 수능하고 가까워요. 이렇게 묶어주는 게 좋죠.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묶어주는 게 맞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둘로 쪼개게 되면 거의 5대5 정도 돼요. 물론 이 수도권 이상의 대학들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지방대로 가게 되면은 지방대는 얘가 거의 다예요. 자, 그래서 뭐 추가 조건들도 적어놨고 자세한 얘기들은 나중에 드리고요. 일단 내신 잘 따는 게 중요하겠죠. 자, 등급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하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9등급제고요. 자, 여기서 이제 희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학생 수가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인서울의 기준이 13% 정도 됐었거든요. 5년 전에만. 근데 지금은 19%에 육박하고 있어요. 학생 수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대학교가 전체 수험생 중에 인서울을 할 수 있는 학생 수가 19%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비고일들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를 인서울로 잡았거든요. 2등급. 근데 지금은 3등급 여기까지를 인서울로 잡아요. 물론 전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뭐 교과 전형이냐, 종합 전형이냐, 논술이냐 이런 거에 따라 디테일은 다르지만 어쨌든 3등급 정도 안에 들면 인서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등급은 꼭 아셔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신 퍼센트 구간이 여기가 23% 거의 누적이거든요. 0에서 4%, 4에서 11%, 11에서 23%. 그리고 여기가 23%에서 40%죠. 40에서 60%죠. 좀 이상한 걸 느끼셨을 텐데 이거는 4등급. 4등급은 한 등급이 굉장히 크죠. 3% 떼버리면 거의 20%죠. 5등급도 한 등급이 굉장히 크죠. 이것도 20%죠. 그런데 1, 2, 3등급은 합쳐서 20%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 2, 3, 4, 5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1, 2, 3, 4, 5 이렇게 나누는 게 맞아요. 1, 2, 3은 한 등급, 한 두 문제 막 이런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상위 20%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지금 입학하는 학생들은 학생의 능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3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게 되면 인서울 쪽이 가능해질 거고요. 요 가천대가 요새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 가천대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3.5등급 정도 되는 대학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2.8 정도가 평균 등급이 돼요. 그래서 가천대가 요 정도 선에 있고 그걸 넘어서면 인서울이 되는구나. 아, 우리 아이가 3등급은 받아야 되겠구나. 자, 4등급 받았다 그러면은
4등급보다는 긴장해야 되는 등급이 되는 거고요. 제 학생들한테 여기는 무너지지 말아야 될 어떤 방어선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5등급 받았다 그러면 망한 거예요. 그럼 빨리 뭔가 서둘러서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트렌드를 또 보고 있는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학생부 항목이 바뀌는 그런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텐데 뭐 복잡하게 이런 얘기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할 거고요. 그냥 이런 거예요. 봉사활동이 약간 대인 미반영, 그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중에서도 이런 것들 자율 동아리 같은 것도 안 보겠다, 그죠? 그 다음 수상 경력과 독서 활동도 대인 미반영.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교과라 그러거든요. 이런 걸. 교과가 아닌 부분.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아니고 딴 거. 이거에 대한 부분이 축소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느 쪽이 확대되고 있느냐? 그럼 반대로 교과 쪽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학원 원장님들끼리 만나면 예전에 비해 학생부 종합전형 성적이 안 좋은데 결과가 옛날에는 2.5등급에 동국대를 보냈는데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다. 이유는 사실 이 비교과 스토리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과 스토리가 좋아야 되는데 좀 약간 핀트를 잘못 맞추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정시 쪽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정시 쪽도 사실은 이제 이건 아시죠? 문이과 구분이 폐지되어 있다. 그죠? 문이과 구분이 없는데 실제로는 선택 과목부터 시작해서 수능 시험을 보는 것까지 문과 이과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가중치 점수도 주고. 그래서 문과 이과는 이제 없는 거야.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의미가 없는 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런 걸 쓰게 될 거예요. 자, 이게 학생부에 있는 교과예요, 교과.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 국어는 국어원이 4단위수. 4단위수라는 거는 이제 학교에서 일주일에 4시간 들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친구 석차 등급이 1등급이죠. 잘했죠, 그죠? 1111333등급이네요. 한국사랑 과학 기술 과정을 못했네요. 기술 과정 같은 거 못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서울권에 좋은 대학들은 전 과목을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적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적을 받더라도 여기 보시면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목 평균이 72.9인데 이 친구는 100점을 받은 거예요. 표준 편차 17.5인 거고, 그죠? 성취도는 수강자 뭐 364명, 그죠? 그 중에서 A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100점이 아니라 97점 받은 학생도 1등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나왔다고 치면 100점하고 97점은 별 차이는 없죠. 별 차이는 없지만 얘가 더 높은 건 사실이죠. 이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반영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 전형에서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1등급은. 이런 것도 쓰게 될 거예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가장 핫한 요새 세특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는 각 과목당 500자씩 쓰게 되는데요. 각 과목당.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써주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이 학생의 수학에 대해서 이만큼 이런 식으로 하는 학생이에요 라고 써주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에서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 그런 거고요. 뭐 이런 것도 하게 되겠죠. 동아리 활동. 그죠? 창체라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 진로 활동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거고. 자, 수시원서 점수가 앞으로 이제 한 2년 반 후가 되겠죠. 2년 반 조금 넘겠죠. 그래서 2년 반 후에 이제 9월 달에 수시원서를 접수하게 될 거고, 수능을 보게 되고, 수능 결과가 이때 발표가 되고, 정시원서가 1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거죠. 수능 성적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받게 될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긴장되지 않으시나요? 좀 이제 이런 건 일들이 이제 펼쳐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격이 되면 참 좋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을 갖다가 이제 어머님들 한번 지금 제가 얼핏 이제 중요한 어떤 뼈대들만 얘기를 했는데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사실 중학교까지는 별로 안 그러셨더라고 치더라도 고등학교 때는 설명회를 계속 연속해서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 약간 필요한 것들을 갖다 계속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한번 들으시면 또 까먹거든요, 금방. 그럼 그 다음번에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해서 작전을 좀 세워나가야 되는.
아이가 공부를 제일 잘해서 올 1등급. 저희 그런 학생이 있거든요. 서울대 의대를 노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정시 쪽도 올 1등급이고. 근데 올 1등급을 갖다 다 받아주면은 입시가 편해지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학생이 어떤 과목은 잘하고 어떤 과목은 못하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면은 작전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전들은 제가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커리큘럼 소개. 자, 데이 트렌드는 얼핏 보셨고요. 이제 학원이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안내를 드릴게요. 자, 일단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굳이 써놓기는 했는데 그냥 뭐 현재 실제 사례고요. 동중에서 한 전교 한 10등 정도 하던 학생, 성남중에서 전교 20등 정도 하던 학생. 성남중이 동중보다 인원수가 더 적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더 잘한 거죠. 중학교 때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에 갔더니 그게 역전되더라. 그죠? 이 친구는 한 3등급 정도 받고 있고요. 얘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인데 거의 전 과목 1등급을 받고 있어요. 성남여고에서. 둘 다 성남여고 학생이고. 이런 차이가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 그죠?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겠는가가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중학교 때 잘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 뭐 국어, 과학 다 마찬가지죠. 자, 일단 국어, 과학에 대해서 얼핏 얘기를 드리면 일단 국어는 요 얘기는 좀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떤 학부모님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의뢰를 주셨어요. 중학교 때까지 정자동으로 국어학원을 다녔대요. 그런데 막상 숭신여고인데 처음 시험을 봤는데 3등급 정도 나온 거예요. 한 70점대.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얘가 공부를 안 했을 리는 없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수능 시험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국어는 이런 거거든요. 1, 2, 3, 4, 5 중에서 저도 국어 강의를 많이 해봤어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세 개는 확실히 뭐 틀렸는데 이 둘 중에 헷갈리는 거죠. 이제 어떤 게 답이지? 이런 느낌. 그럼 아이가 이제 이렇게 답을 쓰겠죠. 4번. 너 4번 왜 썼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필이 왠지 4번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이건 아니죠. 국어에서 요구하는 건 논리력이고 왜 4번인지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갈고 닦는 게 수능 공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 지문 공부를 막 하고 예를 들어 윤동주의 서시면 윤동주의 서시 공부 주제가 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작가의 시대 배경이 뭐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 나왔던 건 중학교 시험이고요. 반드시 변별력 문제가 끼게 되어 있고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이 변별력 문제가 논리력을 요구할 거예요. 그럼 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국어가 계속 1등급이에요. 그 수능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과학 같은 경우는 제가 초중등간에 과학을 여러 번 열라 그러다 실패를 했는데요. 결국 그죠? 무의지가 않죠 일단. 근데 과학 같은 경우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위례 쪽이랑 그다음 분당 쪽이랑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강의를 하시다 이제 저희 학원으로 정착을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 기초가 안 된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나오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제 기초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계속 해야죠. 계속 이제 어떤 자극들을 주고 아이가 혼자 할 수 있으면 돈 안 들고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시면은 뭐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뭔가 컨텐츠를 잡아서 계속 과학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고1 때는 통합과학을 배우거든요. 말 그대로 통합되어 있는 과학이에요. 과학은 잘게 쪼개면 물, 화, 생지로 쪼갤 수가 있어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 네 개가 통합되어 있는 게 고1 과학이고 고2 때는 이거 네 개를 갖다가 네 개 중에서 선택을 하게 돼요. 통생고 같은 경우는 요 네 과목을 다 선택하게 되고요. 보통 일반 고등학교는 이공계생이면 세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그다음에 문과생은 선택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게 2학년 때 물리원, 화학원, 지구과학원을 선택을 했다. 그럼 이게 다 여기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통합과학을 못 해가지고는 이것도 잘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아주 초반에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자, 지금 커리큘럼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내신을 갖다 잘 알아야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고등학교가 왜 어려우냐면 이런 거예요. 고등 내신의 구성을 보면 좀 쉬운 거예요. 개념이라 그럴게요. 개념이라 그러면 좀 이해가 더 잘 가시죠. 연산 이런 거, 개념 연산.
이런 한 30%. 그다음에 어떤 기본 유형, 라이트 센 정도의 기본 유형이 40%, 유형 심화가 20%, 최고 심화가 10% 이런 식으로 배분되는 게 이게 약간 어떤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 어떤 학교들의 평균. 그럼 이렇게 쪼개게 되면 7대 3이잖아요. 어려운 거 3, 그 다음에 좀 쉬운 거 7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근데 중학교 때는 여기서 100% 나오고 여기가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100점 받았다. 그러면은 기본 유형까지는 잘한다는 건 알겠는데 심화를 잘 풀 수 있는지가 물음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심화 공부를 했느냐, 중학교 때 안 했느냐, 그런 게 좀 차이가 벌어지게 되죠, 고등학교에 와서. 그럼 이제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심화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안 한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12월, 1월, 2월 해가지고 이제 심화 공부를 좀 연습을 하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예를 들어 어, 풍생고 복정고가 좀 쉽거든요. 풍생복정고. 풍생복정고가 여기서 80%, 이거 20%, 이거 0%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유형심화가 들어가 있잖아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는 여기가 100%, 여기 0%예요. 이게 풍생복정고. 성일고 같은 경우는 어렵거든요. 성일고는 여기서 70%는 맞는데 이게 20%, 이게 10%예요. 근데 이 10%를 맞출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게 그냥 최고 심화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들. 동광고 같은 경우는 여기서 50, 60 정도 될 것 같아요, 요새는. 그다음에 여기 40, 여기 0%예요. 그래서 동광고는 평균 점수가 낮은데 낮은 고등학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만약에 중학교 때 100점을 받기는 했으나 심화 공부는 안 했고 수학도 거의 외우는 식으로 했다. 이러면 동광고에 가면 여지없이 60점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서 60%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가 40%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그때 분석을 해드렸고 저번 달에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특징을 다 봤었죠. 그래서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요청하셔서 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녹화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실제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이건 뭐 실제 문제들이 학교 시험들 이렇게 좀 해상도 안 좋지만 학교 시험들이 여기 지금 체크된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시험이 끝나면 9개 고등학교를 다 매칭을 해봐요. 문제들을 어디서 나왔는가 찾아내죠. 찾아내면은 여기 지금 체크된 것들이 다 모의고사 기준의 출처예요. 수능 시험. 그래서 변별력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수학도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수학은 변별력이라고 하는 거는 수능 스타일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공부를 좀 이제 모의고사 공부라기보단 모의고사 공부랑 관련된 교재들을 좀 봐야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아까 이제 고등학교 가서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좀 쉽게 공부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쉽게, 이 시험이 쉬운 게 문제죠. 요새 그래도 중학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좀 놀랬어요. 성남중, 성일중, 영성중도. 조금 영성중이 그래도 그냥 별로 안 어려웠고 나머지는 좀 어려워졌거든요. 문제들이. 근데 저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대입을 봤을 때는. 그래서 쉽게 쉽게 배우다 보니까 공부를 쉽게 쉽게 하고도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거든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약간 공부 습관이 약간 좀 약한? 근데 이 공부 습관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가면은 좀 실패하기 쉽죠. 그래서 사실은 아직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라도 좀 어떤 공부하는 습관을 형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겨울방학 특강 스케줄에 이런 것들이 어떤 핵심 목표로 되어 있어요. 아, 학원에 대해서 7가지로 일단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 고등학교 1학년 강좌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을 안내를 드릴게요. 자, 일단 저희 학원은 하이트아베듀는 원래 수학 전문 학원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 수학 전문 학원이었죠. 그러다가 초등 중등 수학으로 내려갔고요. 제 제자들이 국어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서 국어 강좌를 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과학 학원들이 잘 없기 때문에 과학 강좌까지 열었죠. 그래서 목표는 대학교를 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수학은 이렇게 레벨별로 반을 편성을 하고 그래서 레벨이 이제 4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예비 고3, 그러니까 2년 선배들은 이게 7개의 레벨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챌린지 일반에서도 2개의 레벨이 따로 있고요. 자, 예비 고2는 6개 레벨로 나눠져 있어요. 베이직반 중에 그렇게 못하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한 반으로 돕고
뭐 전체적으로 예비 고2, 예비 고3 전부 다 11개 반 정도씩 돼 있고요. 한 100명 조금씩 넘게 있죠. 그리고 이제 예비 고1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예비 고1도 이런 식으로 반이 나눠지게 될 거고요. 이 반의 레벨에 따라서 가르치는 교재가 달라요. 그리고 커리큘럼이 다르고. 그래서 하이탑반 같은 경우는 보통 1, 2등급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대비까지 같이 하는 반이고요. 그래서 유형대 심화 이렇게 하면 개념서 같은 거는 이제 수학은 개념 유형 심화가 있는데 이건 방학 때 주로 끝내요. 유형대 심화 그러면 유형을 1, 심화를 9. 그래서 1대 9로 보는 반이 하이탑반이에요. 그래서 심화서 위주로만 가르치게 되죠. 고쟁이라든가 자이스토리 뭐 4점짜리라든가 아니면 올림푸스 고난도 기출이라든가 이런 교재들을 주로 쓰게 돼요. 자, 유형대 심화가 1대 9라 그랬는데 유형은 어떻게 하냐? 유형은 거의 시키는 정도이기 때문에 방학 때 다 해결을 해요, 이 반은. 자, 챌린지 1반 같은 경우는 7대 3 정도 돼요. 유형대 심화가. 그래서 2등급을 목표로 하는 반이고 3등급 대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의 문제는 간단하게 심화를 못 푸는 거예요. 심화를 못 풀면 심화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생각하시는데 심화만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유형 위주로만 공부를 하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유형이 약해지면 점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7대 3 정도로 밸런스 있게. 그래서 교재는 센이나 자이스토리, 올림푸스 평가원 기출문제집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쓰게 되죠. 챌린지 2반은 보통 4등급대 아이들이고요. 3등급을 노리는 거고 9대 1 정도로 봐요. 이게 유형, 이게 심화. 그래서 심화는 주로 이제 시험 대비 교재에서 보게 되고 베이직반은 유형 위주로 보게 되죠. 개념 대 유형이죠, 여기는. 그래서 개념 5, 유형 5 이 정도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들이 이해하실 거는 좀 더 궁금하신 건 디테일한 건 물어보시면 되는데 어머님들이 이해하실 거는 레벨에 따라서 교재가 다르구나. 뭐 이걸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우리 강사진들이 사실 학생들이 뭐 학원이 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강사들이 커리큘럼 좋고 강사들이 잘 가르치면 되잖아요. 학생들이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강사진들 제가 여기저기서 다 섭외해온 스카우트해온 분들이고 그리고 아이들 잘 데리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레벨 구성하고 좋은 강의의 중요함을 아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학생들이 학생들이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요. 이해를 잘하고요. 그다음에 잘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잘 풀리면 질문할 게 많이 없겠죠. 신도 나고. 그리고 다시 다음 과로 넘어가고 시간을 아껴서 복습이나 심화 쪽으로 전개되면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근데 강사가 잘 못 가르친다든가 강의 시간이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해가 잘 안 가게 되겠죠. 그럼 자기 혼자 또 연구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좀 잘 못 가르친다든가 그럼 안 풀리고 질문이 많아지게 되고 여기에 또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요. 또 풀맛도 안 나죠. 그러면 질문 해결하느라 강의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강의 시간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또 다음 강의가 또 내용이 부실해지거든요. 그럼 또 이해가 안 가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요. 이렇게 안 하고 강의 자체를 굉장히 잘 해줘서 이해가 잘 가게 하는 게 일단 1번 목표예요. 그래서 학원의 강의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걸 목표로 하는구나. 자, 전부 다 이제 고3까지 강좌를 다 맡으시고요. 그리고 강의 연구도 굉장히 이제 저희가 스터디를 많이 해요. 그다음에 시험 끝나게 되면 항상 분석하고 그래서 한 3일 정도를 꼬박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요. 그다음 과제 관리, 동기부여 이런 쪽도 이제 어떤 관리 능력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하고 뭐 당연히 이제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연간 커리큘럼을 짜요, 저희가. 그래서 연간 동안에 챌린지 1반에 대한 연간 커리큘럼인데 이런 식으로 진도 계획이 있고요. 복잡하니까 뭐 굳이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겠죠. 가르칠 때 이제 어떤 관리 방법, 선생님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챌린지 1반이기 때문에 뭐 스스로 정리하여 활용할 수 있게 지도하겠다. 실수를 줄이고 응용 심화 문제를 많이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다. 심화 문제 풀이는 강의 시에 녹화 전송하여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죠? 100% 질문 해결을 하겠다. 레벨업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사들이 자기의 어떤 강의 목표들을 적고 그리고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하이탑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연간 커리큘럼을 이제 이번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짜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분석인데요. 아무래도 아까 제가 분석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9개 고등학교를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해상도는 좋지 않지만 내신 총평 등급이 어느 정도에서 나왔는지, 킬러 문항은 어디서 나온 거고 어떤 식의 스타일이었는지, 여기서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분석을 하고요. 뭐 국어 쪽도 마찬가지. 어디에서 나온 거고 트렌드가 어떤지. 과학 쪽도죠. 화학, 물리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연구들의 결과로 저희가 시험 대비 교재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요번 게 이제 요거였는데요. 하이탑에듀의 하이탑건. 네. 얼굴을 안 뵙고 지금 혼자 떠들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이제 좀 원래 가까이서 하면 제가 좀 웃겨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이탑건.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애들 재밌으라고 표지는 만든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이시고 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강사들마다 추천 문제가 들어가요. 그 내신 분석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잘 나오는 교재들이 있거든요, 요새. 학교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교재들. 거기에서 추천 문제들을 좀 뽑아내고, 그게 매칭되는 확률이 그래도 꽤 많은 걸로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죠. 이게 내부의 이제 구성인데, 재원쌤의 비상 기출 테스트, 여기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신사고거, 올림포스 기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 문제들을 좀 만들어내고, 작년도 기출 문제는 뭐 당연히 이제 다 이렇게 손글씨 해설까지 해서, 수학은요 하나를 풀더라도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을 알게끔 해주는 건 이제 강의가 되겠죠. 그다음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대입 설명회와 컨설팅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드린 이 8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이렇게 8개잖아요. 이 8개가 작년도에 1년 동안에 했던 아주 주요한 것들만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인서울 가천대 합격 전략, 학종, 내신 잘 보는 방법, 기말고사 성공 전략, 뭐 라스트 스퍼트 고3들, 그다음에 이건 상반기 설명회였고요. 최근에 한 건 인서울, 그다음에 4등급 가천대 이상 합격하는 방법. 이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또 학부모님들한테 복잡한 입시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학원 학생들은 언제든지 이 컨설팅실에서 의뢰만 하면,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랑 이제 개인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했던 학생 중에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좀 고무적인 사례, 저 효성고 좀 어렵거든요. 근데 전교 75등에서 19등까지 갔죠. 한 학기 동안에. 그죠.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서 약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줬고, 아이가 이걸 잘 따라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잘 못했던 어떤 심화 문제 풀이랑 복습 같은 것들을 해결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점수가 오르게 되었죠. 자, 그 외에도 학생을 위한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 이제 질문 채널인데 저희,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질문을 받지만 온라인에서도 질문 해결을 해요. 뭐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선생님이 귀찮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업무 시간에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 온라인으로 질문을 해결해 주는 게. 그래서 애들이 카톡으로도 하기도 하고 저희 채널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콴다도 비슷하긴 한데, 저희 이제 채널에서 좋은 점은 웬만하면 담당 선생님이 해준다는 거죠. 담당 선생님이 바쁜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만 제외하고는 담당 선생님이 피드백을 달아주니까 아이들이 좀 많이 이용하고요. 그 외에 이제 스터디 카페인데, 여기서 이제 공강 시간에 애들이, 고등학생들은 공강 시간들이 좀 나요. 학교 끝나고 뭐 1시간 빈다든가 30분 빈다든가 그럴 때 이제 공부하고, 클리닉도 여기서 하고요. 가끔씩 이벤트를 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기도 해요. 뭐 잘하는 아이들도 주지만 어떤 발전 사례들, 저희 스터디 카페랑 연계해서 어떤 스포츠 챌린지 같은 것들도 하고요. 애들이 이제 좀 긴장감 떨어지는 시기에 이렇게 하면은 약간 상금도 걸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편입니다. 자, 여섯 번째, 국어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국어는 다른 거는 없고, 비슷비슷해요. 다 다른 학원들도 비슷비슷한데, 보통 주 1회 3시간 강의가 많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하다가 이거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1.5시간씩 2번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고요. 1.5시간씩 2번을 하면 관리가 좋죠, 아이들. 그래서 뭐 그게 가장 큰 어떤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과도 거의 뭐 항상 마감이 되고, 과학 쪽은 이제 일요일 날 주로 강좌를 하고요. 이건 2번 할 수가 없죠. 애들 시간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 1회 강좌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통합과학 강좌가 될 거고, 그다음부터 이제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은 안 열리고,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강좌 안내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할게요. 학원은 여기가 수진역인데, 수진역, 이쪽이 신흥역이고요. 지금 모란이에요. 여기 바로 수진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수진역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거든요. 여기 이제 고등학교 성일고, 동강고 이런 데서 걸어 내려오면 되고요. 풍생고에서 한 정거장밖에 안 되죠. 숭신여고 쪽에서도 버스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뭐 조금 이제 효성고나 위례 한빛고나 이런 좀 멀죠, 사실. 여기 요 건물에 이제 5층에 저희가 이제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입구랑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인포랑 뭐 이제 아까 컨설팅실, 그다음 강의실들, 강의실에는 프로젝트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터디 카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요 하반기 거만 지금 뺐는데 보통 시험을 한번 보게 되면은 학교별로 저희가 3개씩 성공 사례를 봤는데요. 국어 과학까지 하면은 거의 한 40개 정도씩 돼요. 성공 사례들이. 대표적인 것들만.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고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뭐 고무적인 사례들이 많아요. 30점이었는데 70점 됐다든가. 그죠? 한 등급 올리기도 어려운데 4등급에서 2등급 됐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도 3등급이었는데 1등급 됐다든가.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또 말씀드릴 거고 이제 요런 슬로건도 있는데 1등급 제조기. 그래서 1등급을 받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다 2022학년 1학기잖아요. 그죠? 자, 이 얘기죠. 어떻게 저렇게 나왔느냐 그러면은 요게 요렇게 되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중학교까지는 방법 더하기 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법이 사실 크게 필요가 없어요. 학교 시험 워낙 쉽기 때문에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할 줄 알면은 그럼 점수가 나오죠. 근데 고등학교 시절은 이거 곱하기거든요. 오늘 뭐 대입 기본만 간단히 들어보셨는데도 되게 복잡하죠. 공부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노력은 똑같이 해주는데 방법이 좀 허술하면은 정 결과 안 좋겠죠. 곱하기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얘를 100으로 만드는 거예요. 좀 이해도 잘 가게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어디서 나왔는지도 좀 찾아서 알려주고 학생의 노력이 뒷받침되면 어떤 시너지가 발휘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커리큘럼 안내였고요. 학원의 강점들을 좀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개강 상세 안내를 드리면은, 자, 개강 일정은 12월에 일단 수학이 개강이 돼요. 12월에 수학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12월에 4개 반 개강이 되고요. 일단 1월에 이제 7개 반으로 늘어나고 3월에 10개 반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추가 개강이 되면서 12월에는 4개 반이 A 레벨과 B 레벨로만 구분이 돼요. 이 두 가지는 A 레벨은 선행을 한 학생이고요. 수학상을 배웠다 이런 학생이죠. B 레벨은 처음 배운다 이런. 그러면 이제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선행한 학생에 비해서 꼭 뒤처지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절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고 어쨌든 선행한 친구들은 조금 더 이제 다른 한번 배운 거니까 조금 더 빠르겠죠. 그래서 처음 배우는 학생들하고 섞여 있으면 좀 뭐랄까요? 피해를 볼 수 있고요.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선행하는 학생들하고 섞여 있으면 또 피해를 봐요. 그래서 피해를 안 보게끔 하려고 이렇게 나누는 거고 가르쳐 놓고 12월 말에 레벨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진짜죠. 이렇게 레벨 테스트를 보게 되면은 반 배정이 세분화되게 될 거고 그러면 1월에는 4개의 레벨로 이제 쪼개지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탑 챌린지 1, 챌린지 2, 베이직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3월에 다시 한번 반이 옮겨질 수 있고요. 그리고는 한 학기는 그대로 웬만하면 가요. 강사가 바뀌는 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7월이 되면 또 한번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수업은 주에 6시간 플러스 알파인데 이건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12월에 이제 개강날 이제 오기를 원하시는 분은 11월에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레벨 테스트는 진행하지 않아요. 테스트는 보지 않고 저랑 심층 상담을 하시면 돼요.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내신 점수가 몇 점인지, 뭐 이런 것들, 일단 공부는 몇 시간이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어 과학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국어 과학은 1월 달에 개강이에요. 그래서 국어 설명을 드리면 1월에 개강을 할 텐데요. 국어는 주 2회 강좌가 될 거고요. 시간은 아직까진 미정이에요. 그래서 예약을 해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나중에 수학 시간표랑 아마 맞추게 될 겁니다. 과학도 1월 3일 날 개강이 되고요. 여기 이제 일요일 날 강좌고요, 주로. 지금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마 두 반, 한 반 더, 플러스 한 반이 더 열릴 것 같아요. 두 반. 그래서 여기도 이제 2시간 플러스 30분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하는 건 통합과학인데요. 어머님들 중에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사전 질문을 보니까 단기 강좌를 듣고 싶다. 그죠? 단기적으로 2달 만에 끝내는 강좌를 듣고 싶다. 근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그렇게 했었어요, 저희가.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선행을 하는 것까진 좋은데요. 그 다음에 내신으로 이어질 때 그 개념 가지고 학교 시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별다른 뭐랄까 좀 잘하는 애들은 그래도 좀 자기가 알아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제대로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때 개강을 시키게 되면 여기서부터 1학기 내신까지 그냥 쭉 갈 겁니다. 겨울방학 때는 고밀도 강좌들이 열리게 되고요. 각 파트별로 이제 특강들이 열리게 돼요. 수학은 이제 저희가 주 5일 수업을 항상 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국어도 마찬가지, 그다음 과학도 지금 계획은 있어요. 어떻게 할까? 자, 제가 하나씩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실장님 계신가요? 실장님 누구 오신 것 같아서 이쪽으로 넣어주세요. 네, 그죠? 상담 말씀드렸는데 상담하게 되면은 이런 선행을 했는지 심화 공부를 했는지 교재를 뭘 썼는지 그다음 공부 습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일부 학습 컨설팅을 해줄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래서 1, 2레벨로 아까 A, B 레벨로 반배정을 하게 될 거고요. 12월을 열심히 공부를 할 거고 12월 말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하이탑반이나 챌린지 일반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좋은 사례는요. 작년에 지금 숭신여고 다니고 있는데 1등급 받고 있어요. 여학생인데 중학교 시절에 별다른 선행이나 심화 공부를 안 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아이가 좀 재주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탑반에서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반드시 뭐 선행이 절대적이다 이러진 않아요. 자, 그다음 레벨 테스트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이 이후로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은 이 레벨 테스트를 보고 레벨에 맞는 반에 편성이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1월에 이제 개강하는 반도 있어요. 1월부터 스타트하는 반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제 레벨을 갖다가 세분화하게 됩니다. 자, 수학 수업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저희는 강의를 주 3회 하고 1.5시간씩 해요. 이 2시간 강좌랑 1.5시간 강좌에 어떤 차이가 있는데 1.5시간 강좌는 안 쉬고 집중을 쭉 할 수가 있죠. 80분이죠. 2시간 강좌 어차피 중간에 좀 쉬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하시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강의를 잘 해주고 네. 실장님 계세요? 네, 제가 음소거 처리하겠습니다. 네네. 네, 강의를 잘 해주고 이때 이제 공통 질문들도 받고요. 숙제 점검이나 이런 것도 합니다. 네. 그다음 화목토나 수금토로 편성이 돼요. 강의가. 저희가 월요일 날이 휴무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클리닉이 있는데요. 클리닉은 보통 레벨에 따라 달라요. 하이탑 레벨하고 챌린지 1레벨, 챌린지 2레벨까지는 웬만하면 주에 한 번만 해요. 그리고 이때 테스트를 보죠. 그리고 이제 베이직 레벨 같은 경우는 주 2번이나 3번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레벨이 낮으면 많이 하고요. 레벨이 높은 경우에는 필요한 것들만 해요. 근데 이렇게 테스트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테스트를 보게 되면은 결과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뭐 애들 수업 시수나 시간 이런 건 신경 안 쓰고 아이가 뭐 출석을 뭐 제대로 못해서 빠졌다든가 아니면 공부가 한 주 동안 안 됐다든가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선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조교를 붙여서 1대1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 했다든가 그냥 이런 거는 이제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공부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비고일들은 이쪽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강화가 될 거고요. 학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성적 안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 잘 안 들어가는 게 좋죠.
그래서 어쨌든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고 시험 대비 기간이 됐을 때는 클리닉도 좀 자율화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자유를 맡긴다는 게 아니라 이제 레벨에 따라서 하이탑반은 안 하기도 하고요. 베이직반은 막 3번, 4번 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자, 수학 시간표는 정해져 있어요. 12월 달은. 그래서 먼저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이제 고1, 2 학생들이 내신 기간이거든요. 한창 기말고사. 그리고 고3들은 졸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공강 시간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요. 고3 시간에 맞춰져 있어서. 하지만 1월에는 시간을 좀 앞으로 당겨서 예비 고1들한테 좀 좋은 시간대라기보다는 좀 이제 앞 시간을 좀 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언제냐면 화목에 8시 반에서 10시. 이건 이제 강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금에도 8시 반에서 10시예요. 밤에. 그리고 요 앞에 이제 클리닉을 갖다 잡아야 되는데 하루 정도는 클리닉 잡게 되면 7시에 오는 날이 하루 정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고요. 토요일 날은 5시 반부터 7시까지입니다. 그래서 화목토 반이 2개, 수금토 반이 2개가 개강이 될 거고요. 클리닉 일정은 이제 반별 개별 조정이 돼요. 자, 아까 고밀도 강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특강이거든요. 일종의 주 5일 수업이 되고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 드렸던 요 화목토에 학생이 하나 있다고 치고 요 학생이 이제 강좌가 있다고 볼게요. 기본 강좌 뭐 7시에 있었다고 할게요. 토요일 날은 2시 강좌고 그럼 방학 때는 수금의 강의가 추가가 되고 낮 시간대에 추가가 돼요. 2시라든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일을 나오게 되고요. 그럼 주 5일을 나와서 뭘 하느냐? 보통 한 달이면은 수학 상이 개념 정도는 마무리가 돼요. 3주 그 호밀도 강좌를 하게 되면 그럼 한 달의 시간이 남는 거거든요. 2달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역량 강화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심화 문제도 좀 더 풀리고 좀 못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유형 문제를 좀 더 많이 풀리고 그래서 어떤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시간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은 선행 위주로 많이 뽑는 학원은 아니에요. 하이탑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뭐랄까 다른 1등급 선에 있는 아이들한테 뒤처지지 않게 선행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챌린지 1도 일부 반은 그렇게 하는데 보통 챌린지 2나 챌린지 1의 낮은 반은 선행을 한 학기만 해요. 어차피 2학기 해봐야 그 기억도 못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시간들보다는 좀 역량을 강화해서 내신 점수를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커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국어는 1월에 개강 예정이고요. 주에 2번 수업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토요일을 하루 껴서 화토, 수토, 목토, 금토 이렇게 열릴 거예요. 그 다음에 내신 기간에는 이게 이제 이 시간표가 좀 어그러지고 그 영어랑 비슷해요. 학교별로 좀 붙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교과서 같은 2개 학교 정도 그걸 한 반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보충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질문 보충이나 강의 보충 같은 것들은 우리 국어과 조교들하고 1대1로 붙여주는 쪽이고요. 그리고 테스트는 이제 모의고사 테스트를 한 2달에 한 번 정도씩 봐요. 그다음 내신 기간에 뭐 수도 없이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아이 점수 확인하고 뭐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고 또 강의 시간에 할 게 있으면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는 주 1회 수업이에요. 강의 자체는 2시간을 하게 될 거고요. 이 강의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일요일 날 2시간 동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밤 6시에서 8시, 4시에서 6시, 8시에서 10시 이런 식으로 짜져 있어요. 그리고 왔을 때 꼭 해야 되는 게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보완을 해주고요. 그리고 과학 강의 같은 경우는 주중에 못 보잖아요, 아이들하고. 그래서 질문 같은 경우는 이때도 당연히 받지만 이날 말고도 온라인으로도 아까 질문 채널 온라인으로도 받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해결해주고 애들 숙제하는 것도 점검하고요. 내신 직전 때는 이제 요일만 맞춰줄 수 있으면 우리 과학 선생님께서 주중에도 엄청 많이 봐주세요. 네. 자, 기타로 이제 질문 채널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밴드가 열려 있어요. 학생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좀 어려운 문제들 아까 그 수업 기획 보셨듯이 좀 강의 찍어서 올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들 라이브 인강 빠지게 되면은 우리 밴드 라이브에서 강의를 촬영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 볼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질문 해결해주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시대가 좋아서요. 사실 굉장히 좋아요. 퀄리티가. 자, 스터디 카페가 있고요. 여기는 수습 강사랑 조교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잘 이용하는 학생들은 공강 시간에 와서 공부하면서 모르는 거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어머님들하고는 이제 학원 생활 어플을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는데 요때 이제 출결이나 보충 이런 것들을 확인을 주로 하실 수가 있고 학원 소식 같은 것도 보실 수 있고 결제도 하실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상담 같은 경우가 초중 시절하고는 조금 달라요. 고등부는 5시 반에서 10시가 이제 강좌 시간인데 끝나고 나면 그날 결석한 애들하고 전화하기 바빠요. 전화 다 하고 나면 11시 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뭔가 이렇게 자주 전화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 기간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이제 상담을 하십시오 이렇게 접수를 받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문제가 있거나 그럼 당연히 상시로 연락을 드리고요. 교습비는 고1 수학은 32만 원이에요. 올라가면서 한 2만 원 정도씩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고1 때는 해당이 없지만 고2가 되면 특강들이 좀 필요해요. 학교에서 선택 과목들이 좀 열리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요런 것들 비싸진 않아요. 예. 단기 강좌고 국어는 27만 원인데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들으시면 3만 원 할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대학과 제가 추가 강좌 있다 그랬는데 수학은 반드시 수강하셔야 되고 수학은 이제 월에 15만 원씩 추가가 될 거예요. 3주간. 그다음에 또 2월에 15만 원 이렇게. 그래서 32만 원, 27만 원, 그다음 3만 원 할인, 그다음 과학은 20만 원인데 회당 5만 원으로 보시면 돼요. 5주인 경우에는 25만 원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습비는 되겠습니다. 자, 제가 거의 1시간 정도를 설명을 했는데 고등부는 진짜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가르쳐 왔지만 정말 중요한 시기고 제가 요 일단 슬라이드는 끄고 얼굴 뵈면서 말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